여섯 식구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27살 여성의 손에 한 남성이 숨졌고 놀랍게도 이 남성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었어요. 주변 이웃들 말에 따르면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이었고 사이도 좋았다는 이 부부. 실제 여성의 SNS에는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범행 직후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행동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건은 2021년 3월 29일 밤 11시 50분경 일본 아오모리현 도하다시의 한 주택에서 남편을 찔렀다는 119 신고가 들어오면서 드러났습니다. 현장으로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발견되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아요.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해당 주택에 살던 30살 회사원 와다 쿄에이. 이 쿄에이를 찌른 뒤 직접 신고한 사람은 다름 아닌 쿄에이와 동거하던 피부과 에스테틱 살롱을 운영하던 27살 미우라 사키코였어요. 쿄에이와 미우라 이 둘은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사건 현장이 된 집엔 원래 4명의 아이들까지 해서 총 6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이웃들과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다는데 도대체 다복해 보였던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내 미우라는요 예전부터 되게 솔직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나는 마음에 없는 소리 못해. 그냥 못해. 그냥 그렇게 이때까지 산 사람이야. 선의의 거짓말? 아우 절대 못해 그런 거. 난 원래가 그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인 면도 있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고민이 생겨도 가까운 존재인 엄마나 친구들에게 바로 상담하고 해결하기보다는 뭐든 혼자서 다 고민하고 해결하는 스타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엄청 야무진 여자였던 거예요. 그런 강인함 때문이었을까요? 미우라는 27살 젊은 나이에 에스테틱 살롱의 사장님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전체적으로 일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배경에는 아마 아이들의 존재가 정말 크게 작용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녀에겐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싱글맘으로 일까지 하면서 육아까지 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우라는 일도 육아도 모두 착실하게 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굴?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와다 쿄에이를. 이 쿄에이 또한 이혼남이었습니다. 그에게도 자녀가 1명 있었어요. 미우라와 쿄에이 이 둘은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공통점으로 이 둘 급속도로 가까워져요.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자연스레 연인이 된 이 둘은요. 각자의 아이들을 포함 5명이 사는 공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동거. 재혼 가정에서의 동거였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이웃 사람들 또한 너무 행복해 보였다고 하니 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부모가 놀아주는 모습도 많이 봤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있었다 보니 혼인신고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했던 것 같아요. 사실혼 관계로만 이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이 둘 사이에 아기가 또 태어납니다. 그렇게 총 6식구가 함께 살게 된 거예요. 막내가 태어난 후 미우라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자주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인 에스테틱 경영 또한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가족 사이가 좋고 아이들의 학교 행사에도 참여하며 일에도 열심히인 미우라 가족 6명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엔 순조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미우라와 쿄에이에게는 단 하나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술.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애할 땐 남자다운 모습에 끌려 좋아했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 남자다운 모습이 꼴보기 싫다고. 연애할 때 좋아했던 부분들이 결혼하고 나니 단점이 되는 매직이 있다고. 이때 이 부부 역시 연애할 때는 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술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술이 웬 수야.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술버릇이 문제였어요.
특히 제가 앞서 미우라 어떤 성격이라고 했습니까? 난 아니면 아닌 사람이야. 선의의 거짓말? 난 그런 거 못해. 난 원래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솔직한 게 죄야? 직설적 화법. 이런 미우라의 화법 때문에 둘이 자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쿄에이가 미우라한테 야,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 말 들으면 내 기분이 어떨지는 생각 안 해? 아니, 왜? 사실이잖아. 당신이 바보같이 행동한 거 맞잖아. 그럼 뭐라 그래? 바보 같아서 바보 같다고 한 거를. 솔직한 게 죄야? 이런 식의 대화인데 술까지 들어가면 강도가 더 세지는 거죠. 대화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 솔직히 얼마나 정 떨어져요. 이에 둘의 사이가 한번 소원해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헤어지지 않고 계속 함께했던 건 아무래도 그 단점 이상의 무언가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한쪽의 서운함이 계속 쌓이면 아무리 참고 참아도 언젠간 터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미우라는 술만 들어가면 더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쿄에이 또한 술이 들어가니 더 화가 나고 더 예민해지고 이게 한 번, 두 번 잦아지면서 말다툼으로만 끝나던 싸움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지기 시작해요. 이 몸싸움으로 두 번이나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건이 일어나기 2년 전엔 미우라가 경찰에 상담까지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쿄에이가 나를 때렸다. 그래서 경찰 쿄에이한테 그거 조심하세요. 말만 간단히 하고 돌아갑니다. 이게요, 원래 좀 더 사건이 진전돼서 구속하거나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우라가 더 크게 사건화가 되는 건 원하지 않았기에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경고하는 걸로 그냥 그친 거예요. 술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느꼈던 대로 사이 좋은 가족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고 한번 싸움이 일어나면 두 사람의 의사로 사건화만 되지 않았을 뿐 상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가정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겉으론 원만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은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안고 미우라 가족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사건 5일 전에는 아이와 미우라가 함께 행복하게 웃는 얼굴의 동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게다가 사건 2일 전에는 가족이 함께 잡초를 뽑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이런 일상의 한 부분을 지켜본 사람들은 이 가족에게 이런 상상도 못할 비극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나 2021년 3월 29일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밤에도 그놈의 술, 쿄에이와 미우라 또 둘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늘 똑같아. 술 마시면 마무리가 개같이 끝나는 거 알면서 왜 그렇게 둘이 앉아 술을 마셔댄 건지. 이날도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다시 말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때 남편 쿄에이는 막 열불이 터지니까 잠시 진정시키려 한 건지 그냥 열받으니 꼴배기 싫어 그런 건지 잠시 밖으로 나와 바람을 쐈습니다. 바람 쐬면서 나름 감정을 추스리고 있는데 이때 집안에 있던 미우라는 반대로 와 미치겠는 거예요. 열받아서. 와 내가 생각할수록 열받네. 들어오기만 해봐. 진짜 가만 안 둬. 와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혼자 열을 막 내기 시작하더니 들어선 안 될 걸 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 길이만 약 20cm 정도의 빵칼을 그 칼을 든 채 미우라 감정을 추스리고 들어오는 쿄에이를 딱 보자마자 바로 그냥 휘두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그녀의 공격은 여러 차례 이어졌고 그중 한 번이 쿄에이의 목 오른쪽 부근을 푹 그 이후에 쿄에이 목을 찔려 놓으니까 찍소리 못 내고 목을 부여잡으면서 그대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여기서 더 공포스럽고 더 최악인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남편 쿄에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이 여자 뭐 했나? 뭐 하긴 재미있는 이 모습 찍어놔야지. 남편 쿄에이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찍고 있었대요. 이거 영상으로 남겨서 고이고이 나 외로울 때 볼 거야. 이 무슨 또라이 아닙니까? 이 짓을 한 것도 그렇고 그걸 왜 영상으로 쳐 남기고 있어? 그 시간에 119에 전화를 하던가 해야지 멍청이가.
그런데 이게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얘가 찍어놓은 영상이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제출됐어요. 다행히도 시간이 조금 지나 이 여자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신고해야겠다. 그때가 언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2021년 3월 29일 밤 11시 50분이었던 거예요. 아빠는 사망했고 엄마는 체포됐습니다. 남은 4명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자연스럽게 미우라의 어머니가 모두 맡아 돌보게 됐습니다. 살인죄로 기소된 미우라는요, 뻔뻔하게도 무죄를 주장합니다.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일 생각은 없어서 칼을 든 거구나. 술을 마시고 운전석엔 앉았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구나.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미우라의 변호인 측은요, 과거에 그녀 쿄에이에 의해 뼈가 부러지거나 옷이 찢어지는 등 폭력을 당해왔다. 이날 또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자기 딴에 또 이 남자가 나한테 손찌검 할까봐 자기를 보호하려고 칼을 들었던 거고, 몸싸움 과정에서 실수로 남편을 찌른 거라고, 즉 정당방위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정당방위로 보이시나요? 검찰 측은 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좀 하지마. 무슨 정당방위야. 둘이 술 마시다가 싸움이 났고 자기 화에 못 이겨서 칼 들고 휘두른 거 아니야. 그리고 무슨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하는데 그럼 칼을 들지 말았어야지. 칼에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 몰랐어? 알면서도 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치명상 입힌 거고 100% 이거는 죽일 의도가 있었던 거다. 이런 주장과 함께 검찰은 범행 당시 미우라가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범행 순간의 장면은 영상에 담기지 않았지만 그 영상 속 음성을 들은 배심원 중에 한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할 정도로 그 음성만으로도 사건의 참혹함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전해졌대요. 엄청 처참했던 거예요. 검찰 측은요, 그녀에게 16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정당방위 무죄다. 이 사건 결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2022년 9월 6일 법원은 미우라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합니다. 칼을 들고 도망치거나 맞서 싸우려는 기색이 없는 쿄에를 향해서 이렇게 흉기를 휘두른 행위는 위험하며 악질적이라고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본 거예요. 더 나아가 아직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잃게 만든 점이 중대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말도 안 되게 단순하다. 징역 13년 땅땅땅.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날 술 마시다가 싸움이 된 시발점이, 욕 아닙니다. 시발점이 별거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사소한 말싸움. 와, 그놈의 술 때문에 지들 인생은 물론이고요.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의 인생에 부모님 인생까지 다 망친 거예요. 왜냐? 징역 13년 살러 들어가면 아이들 누가 돌봅니까? 미우라의 나이든 부모님이 다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데 뭐 공짜로 키웁니까? 돈 어쩔 거예요. 그 나이에 어디든 취업해서 돈 벌어야 돼. 손주들 키워야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실제 미우라의 친어머니가 TV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잘못 키웠다고 펑펑 울었대요. 더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4명의 아이들은 가해자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이라는 복잡한 입장에 놓이게 돼버렸습니다. 참, 미우라가 원했던 게 이런 거였을까요? 여러분은 술로 인해 실수한 적이 있거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술을 즐기는 범위 내에서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트러블은 그저 민폐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